지금 미국 트럼프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이 시끄러운 것까지도 겹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친 마음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기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다음 강세장은 2028년에 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길면 2년까지도 이 상태로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 보고 한숨부터 나온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기다린 겁니다. 지루한 횡포장이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선명합니다. 작년부터 큰 돈들은 위험한 자산 대신에 금으로 움직였고요. 또 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에만 60% 넘게 상승했고요. 올해 1월달 이 사상 최고가까지도 찍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을 때 오히려 진짜 금은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을 경신했었고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기사를 읽다가 저는 딱 한 군데서 멈췄습니다. 다가오는 2028년 이 숫자에 대해서 대체 누가 어떻게 계산했길래 2028년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기사에 인용된 사람들이 실제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 원문 인터뷰를 제가 직접 따와봤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헤드라인과 원문이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먼저 2028이라는 숫자가 나온 계산법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4년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날이 있습니다.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고점도 그 리듬을 따라서 대략 4년마다 나왔습니다. 2017년, 2021년, 그리고 작년까지도 이 패턴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고점은 2029년쯤이 될 거고요. 또 보통 큰 상승장은 고점보다 1년쯤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2028년 강세장의 시작, 이게 바로 기사의 셈법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이 전망의 주인공인 미국 투자회사 스카이 브릿지의 스카 라무치라는 사람은요, 정작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올해 3월달 인터뷰에서요, 올해는 한동안 지지부진하겠지만 4분기가 되면 전통적인 상승 움직임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고요. 6월달에 다른 유명 투자자랑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4년 주기가 맞다면은 회복은 올해 4분기 초, 늦어도 내년 1분기라고요. 심지어 과거 약세장에서는 고점 대비 60에서 70%씩 빠졌었는데 이번 50%는 오히려 얕은 편이라는 비교까지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2028년은 본격적인 큰장, 2029년은 고점, 근데 바닥을 찍고 방향을 트는 첫 번째 움직임은 정작 이 사람 달력에 올해 4분기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년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너 달 안에 첫 번째 답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보통 큰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왜 이 4년이라는 리듬은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요? 실제로 스카라무치의 설명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걸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래전부터 코인을 들고 있던 큰손들, 흔히 고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4년째에는 빠진다는 걸 이미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1억 5천만 원 언저리에서 실제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믿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명절에 다들 같은 날 출발할 거라고 믿고 같은 날 출발해서 길이 진짜 막히는 거.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숫자로도 확인이 돼요. 2028년 4월 반감기가 오면 하루에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450개에서 225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세상에 풀려있는 게 2천만 개입니다. 하루에 225개씩 줄어드는 걸로 가격이 흔들린 단계는 지났다라는 거죠. 공급이 주기를 만들던 시대는 사실상 저물었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그 주기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다는 사실들. 결국에 반감기가 사이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사이클을 믿는 사람들이 사이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4분기라는 시점이 이 사람 혼자만의 감이면 어떡하나 싶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겹쳐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좀 소름이 돋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곳이 약속이 난 것처럼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망을 검증한 해외 매체 코인데스크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바닥은 반감기보다 18개월 먼저 왔다라고 해요. 그럼 다음 반감기가 2028년 4월이죠. 여기서 18개월 전이면은 올해 10월달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스카라무치의 올해 4분기, 이어서 토큰 베이터 캐피털이라는 투자사 대표 측에서는요. 연말까지 회복이 없다면 그건 뭔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라고 아예 시안을 못 박았습니다. 과거 큰손들이 물량을 쓸어 담았던 자리로서 8,100만 원 언저리, 그리고 6,500만 원 언저리, 이 두 가지 가격대를 짚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9,300만 원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들이죠. 그리고 과거 기록 하나만 더 얹어드려 보자면요. 지난 두 번의 약세장에서 바닥은 고점 이후 12개월에서 13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고점 뒤에 2018년 12월 바닥, 2021년 11월 고점 뒤에 2022년 11월 바닥, 이번 고점이 작년 11월에 있으니까 똑같이 더해보면은 이번 고점이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똑같이 더해보면은 또 올해 10월 달에서 11월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한 사람도 계산법도 전부 다 다른데요. 화살표가 전부 다 올해 4분기 한 지점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해 4분기를 전후해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성공하면 내년부터 서서히 회복 국면, 본격적인 강세장과 새로운 고점 도전은 2028년부터 2029년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방금 보신 그대로예요. 계산법 자체가 서로 다른 네 갈래 전망이 같은 분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과거 두 번의 바닥도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그림들이 깨지는 조건도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공정하겠죠. 먼저 연말까지 회복이 없다. 그렇다면 그때는 4년 주기라는 가설 자체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대표 측에서 못 박은 시한이 곧 이 가설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어서 기름값 때문에 물가가 다시 들썩이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9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망한 사람의 성적표도 보셔야 됩니다. 스카라무치는 작년에 비트코인이 2억 2천만 원을 넘길 거다라고 했다가 빗나갔던 사람이죠. 이번 말이 맞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2년을 멍하니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서너 달을 유심히 지켜보는 관찰 구간들, 큰 손들이 담았다는 8,100만 원, 6,500만 원 같은 자리가 실제로 오는지, 또 오게 된다면 시장이 거기서 버텨내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다음 강세장은 2028년이라는 헤드라인의 원문을 열어보니까요. 이 전문가들이 가리키는 첫 번째 승부처는 2028년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4분기였습니다. 고점이 17배, 3.5배, 그리고 1.8배로 줄어든 과거들을 봤을 때 그 다음 고점의 눈높이는 4억, 7억보다 2억 원대 쪽이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회복이 없다면 그때는 4년 중이라는 믿음 자체를 다시 의심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 4분기의 방향성 전환이 진짜로 시작이 되는지 우리는 뭘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신호들 하나씩 데이터로서 숫자로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결국에 코인 시장의 중심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를 가장 좋아하시고 관심도도 크시겠지만 시장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도 리플 XRP만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보방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과 알트코인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 구간들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코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이 코인 시장 안에서는 리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도 있고 나머지 알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 이 투자 자세만으로도 투자 시야가 많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 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